안녕하세요. 지금 이 순간까지도 사연을 썼다 지웠다 얼마나 반복했는지 몰라요. 괜히 사연을 썼다가 제 지인들이 보고 눈치채면 어쩌나 싶고 그놈이 보고 연락을 하면 어쩌나 싶고 아마 이 사연이 읽히게 된다면 제가 용기를 내어 사연을 보내게 된 것이겠죠. 부디 많은 분들에게 퍼져서 저 같은 일을 당하지 않길 바랄 뿐입니다. 남자 하나 잘못 만나 인생 골로 갈 뻔했던 저를 구원해줬던 건 다름 아닌 예비 신랑의 직장 동료들이었어요. 만약 그때 제가 화장실을 가지 않았더라면 끔찍한 결혼 생활이 시작됐겠죠. 어쩌면 결혼을 절대 하면 안 된다고 조상신이 나서서 도운 것 같기도 하네요. 너무나도 밝고 긍정적이던 그 사람. 그런 선한 에너지에 반해서 교제를 시작했어요. 어느샌가 그 사람이 자꾸 생각나고 보고 싶고 걱정이 되더라고요. 분명 첫 만남엔 끌림이 그리 강하진 않았는데 참 신기하죠? 제 친한 친구가 같은 회사 직장 동료 중에 괜찮은 남자가 있다고 소개팅을 해준 거였어요. 막상 만나보니 너무 밝은 기운의 에너지가 저로서는 부담스럽더라고요. 애프터를 한번 거절했더니 그 이후로 연락이 뜸했고 그 후로 한참 후에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을 때쯤 아직도 솔로면 솔로끼리 밥이나 한 끼 먹자고 연락이 왔네요. 무슨 마음이었는지 저조차도 알지 못한 채로 단지 심심하다는 생각 하나로 그 남자를 만나게 됐고 그날 그 사람의 진면목을 보게 됐어요. 그렇게 세 번째 만남에서 정식으로 연인이 됐습니다. 별다를 거 없는 지루한 제 일상에 연인이라는 존재가 등장하니 정말 다채로워지더라고요. 둘 다 나이도 있고 안정적인 가정을 이루는 게 인생의 목표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진지하게 교제가 시작됐어요. 만난 지 2년쯤 됐을 때 그 사람이 먼저 내년엔 우리가 부부가 돼서 이곳에 오는 건 어떨까? 하며 부담스럽지 않게 무덤덤한 프로포즈를 하더라고요. 뜨겁진 않지만 오랫동안 따뜻하게 저를 대해줄 사람이라 생각했어요. 이 사람이라면 매일 웃으며 행복한 날들을 보낼 수 있을 거라는 이상한 확신이 들었고, 그렇게 저희는 연인에서 예비 부부로 발전했습니다. 둘 다 회사를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시간을 내는 게 힘들었지만 그래도 하나하나 해치우면서 결혼 준비를 하다 보니 어느새 제법 마무리가 돼가더라고요. 예식장 예약, 상견례, 드레스 투어, 스튜디오 촬영에다가 청첩장 인쇄까지 정신없이 주말마다 해치우다 보니 어느새 결혼식 날짜가 코앞에 다가왔더라고요. 신혼집은 저희가 일찌감치 마련해서 미리 같이 살고 있던 중이었어요. 결혼식만 안 올렸다 뿐이지 거의 신혼부부처럼 살고 있었던 거죠.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다는 걸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은 정말로 최고의 남편이었거든요. 제가 맹장 수술을 했을 때도 단 하루도 빼먹지 않고 와서 간이 침대에서 눈을 붙이고 저를 밤새 간호했거든요. 오죽하면 주변 환자분들이 아유, 저런 남편이 세상에 어딨어. 남편 잘 만났네. 하시며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해주시더라고요. 저희 부모님한테는 또 얼마나 잘했는데요. 제가 바빠서 집안 행사에 참석을 못할 때도 남편은 어김없이 혼자 가서 저희 부모님의 기분을 맞춰드리고 오더라고요. 워낙 센스가 있어서 저희 엄마가 좋아할 만한 음식점을 딱 예약해놓고 이벤트까지 준비하더라니까요. 이러니 제가 안 반하겠어요? 그 사람이 잘하니까 저도 최선을 다하게 되더라고요. 선순환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남편이 회식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막차까지 끊기고 술을 많이 마셨다고 하길래 제가 차를 끌고 픽업을 간 적이 있어요. 그리고 간 김에 엉겁결에 그 회식 자리에 인사를 할 겸 참석을 하게 됐죠.
다들 저를 반겨주시더라고요. 나이가 가장 많아 보이는 부장님 한 분이 저더러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이고, 예쁘시네. 아이, 나는 또 김대리가 하도 꽁꽁 숨겨두길래 간첩이라도 되는 줄 알았지. 원래 우리 부서 전통이 이 결혼할 사람 데리고 와서 술 한 잔씩 올리는 건데 하도 인사를 안 오니까 김대리가 파혼당한 줄 알았네. 다들 술을 잔뜩 마셨는지 몹시 흥분된 상태더라고요. 그나마 여자 과장님 한 분이 부장님을 말리고 뒷수습을 해서 망정이지. 그게 아니었더라면 해가 뜰 때까지 부어라 마셔라 했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날 헤어질 때 부장님이 저를 불러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이, 청첩장 들고 한번 와야지. 회사에 쫙 한번 돌려야지. 워낙 가족 같은 회사라 부부 동반 모임도 자주 하고 돈독하게 지낸다며 미리 인사를 하러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솔직히 좀 난감했어요. 남편의 회사까지 찾아가서 청첩장을 돌려야 한다는 게 좀 낯설었거든요. 괜히 회식 자리에 참석했다가 일이 꼬여버린 것 같아서 난감했지만 그래도 다음 날이면 모두가 그 일을 잊어버릴 거라 생각하고 마음을 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남편이 저더러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부장님이 한번 회사 오라고 하시던데. 진짜로 청첩장 들고 가야 해? 술김에 하신 말 아니었어? 인사 한번 하러 오라고 하시네. 오면 밥 한 끼 사주신다고. 그때부터 고민이 시작됐어요. 옷은 뭘 입고 가야 하는지, 빈손으로 가긴 좀 뭐한데 뭘 사들고 가야 하는지, 그리고 몇 시쯤 가야 적당한 건지, 도저히 감을 못 잡겠더라고요. 그래도 오라고 하시니 가야죠 뭐. 남편의 승진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분이잖아요. 적어도 남편에게 피해는 주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하며 최대한 단정한 복장으로 고급 디저트 가게에서 쿠키와 케이크를 사들고 그 회사로 향했습니다. 갔더니 회식 자리에서 봤던 분들이 보이더라고요. 저를 반겨주셨고 생각보다 부드러운 분위기 속에서 청첩장을 돌리며 인사를 드렸어요. 점심시간 때였는데 밥을 사주신다고 해서 밥까지 얻어먹었네요. 차라도 한잔하고 가라며 다시 사무실로 가자고 하셔서 그걸 또 따라가서 차까지 얻어마시고 집에 가기 전 화장실에 들렸어요. 그날 그 화장실에 갔던 건 정말로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자 가장 후회되는 일이 되고 말았네요. 화장실 칸 안에 있는 여자 3명이 우르르 들어와서 양치를 하고 화장을 고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괜히 나가서 인사를 하기가 좀 그래서 나갈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런데 그중 한 여자가 의미심장한 말을 꺼내더라고요. 여자 멀쩡한데? 나는 김대리 여자친구 있는 줄도 몰랐어. 그러게, 김대리 능력도 좋네. 괜찮은 회사 다니는 것 같던데? 솔직히 김대리 허우대는 멀쩡하긴 하잖아. 사생활이 좀 더러워서 그렇지. 더럽긴 하지. 많이 더러워서 문제지. 근데 그 여자 그거 알고 결혼하는 건가? 오늘 청첩장 돌리러 온 거 보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눈치긴 하던데. 아니, 설마 알면 결혼하겠어? 당근 모르지. 끔찍하다. 한 명이 완전 독박 쓰는 거 아니야. 나중에 알게 되면 얼마나 충격적일까? 야, 지들끼리 얼마나 의리가 있는지 입국 닫고 능청스럽게 연기하더라니까. 어이가 없어서 정말. 주선자가 최미영 씨라며? 둘이 친구 맞아? 어떻게 김대리를 친한 친구한테 소개시켜줘? 미친 거 아니야? 원수가 그런 놈 만난다고 해도 한 번쯤은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말릴 것 같은데. 내가 볼 땐 일부러 소개시켜준 듯. 최미영 씨가 워낙 좀 앞과 뒤가 다른 구석이 있잖아. 겉으론 친한 친구라고 하면서 속으론 망하게 바랬는지도 모르지. 원래 친구들끼리 묘한 경쟁심 그런 거 있잖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너무했다. 김대리가 하고 다니는 짓 회사 전체에 소문 쫙 퍼졌는데 어떻게 그런 놈을 친구한테 소개시켜줄 수가 있지? 그나저나 우리라도 가서 말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솔직히 좀 불쌍하잖아. 그 여자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괜히 남자 잘못 만나서 인생 꼬이게 생겼잖아. 야, 됐어.
괜히 남 인생에 끼어들었다가 험한 일 당한다. 그리고 둘이 이미 같이 살고 있다며. 식만 안 올렸을 뿐이지 부부처럼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뭘 어쩌려고. 부부 일에 함부로 끼어드는 거 아니야. 그러다가 김대리가 명예훼손 어쩌고 하면서 고소라도 하면 어쩌려고 그래. 아, 그래. 알아서 하겠지. 내 인생이나 잘 살아야지 뭐. 혹시 몰라? 김대리가 정신 차리고 아내한테 충실할 수도 있지. 제가 화장실 칸 안에 있는 줄도 모르고 신나게 뒷담화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내용이 영 찝찝했습니다. 김대리의 사생활이라. 제 예비 남편에게 제가 모르는 무슨 비밀이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고민할 새도 없이 그 문을 벌컥 열고 나갔고 저를 본 새 여자는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을 치더라고요. 서둘러 파우치를 챙겨 도망을 가려고 하길래 제가 붙잡고 물어봤어요. 그 사람 얘기 맞죠? 저희 얘기하고 계셨던 거죠? 아닌데요. 아무것도 아닌데. 김대리 어쩌고 말씀하셨잖아요. 사생활이 더럽다고 하셨잖아요. 아, 그 김대리는 다른 부서 김대리예요. 착각하셨나 보다. 우리 회사에 김대리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지 말고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오늘 청첩장 돌린 사람이 저희밖에 더 있어요? 대체 무슨 사생활이길래 뒷담화를 이토록 신랄하게 하시냐고요? 제가 그 사람한테 직접 물어볼까요? 직원 셋이서 이런 뒷담화를 하던데 대체 무슨 내용이냐고 직접 물어봐요? 일단 진정하시고 저 따라오세요. 그중 한 분이 주변을 둘러보더니 저를 데리고 회사 구석 탕비실로 가더라고요. 저한테 녹차 한 잔을 타주더니 앉으라고 하셨어요. 긴 침묵 끝에 그 직원분은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일단 제가 말했다는 거 절대로 비밀로 해주세요. 저도 사실 많이 망설여져요. 이 얘기해주는 게 맞는 건지 그냥 모르시는 게 나을지. 하지만 어쨌든 저희의 불찰로 내용을 듣게 되셨으니까 확실하게 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얘기해드리는 거예요. 비밀로 할게요. 약속드려요. 그러니까 알고 계시는 거 전부 말해줘요. 이것부터 물어볼게요. 김 대리님이랑 언제 만났어요? 3년쯤 됐네요. 결혼식은 지금 한 달 남았고요? 네. 제가 알기로는 김 대리 같은 부서 여자 과장님이랑 5년째 연애 중이에요. 네? 뭐라고요? 그 서 과장님 있잖아요. 그분이랑 연애 중이라고요. 그분 유부녀잖아요. 네, 맞아요. 회사 내에서는 아주 유명한 커플이에요. 회식 때마다 둘이 눈빛 주고받고 자리 비울 때도 많았고 연차도 같은 날에 쓰고 지하 창고에서 둘이 무슨 짓을 했는진 모르겠는데 무슨 비상벨 잘못 눌러서 방제실에서 찾아오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고 막말로 사내 연애는 사무실 복사기도 안 한다 하잖아요. 그 정도예요. 소문이 아니라 진짜라고요? 네. 저는 둘이 손잡고 숙박업소 들어가는 것까지 목격했어요. 그냥 아주 당당하게 그러고 다니더라고요. 제가 알기론 서 과장님 아이도 있고 가정적인 남편도 있는데 대체 왜... 김 대리가 막 입사했을 때 서 과장님이 사수였거든요. 일 가르쳐주고 둘이서 야근도 하고 외근도 하고 그러다가 눈이 맞았겠죠. 거의 신입사원 때부터 둘이 정이 들었는지 계속 붙어 다니더라고요. 서 과장님은 그때도 이미 유부녀였고요. 자세히는 모르지만 둘이 해외여행도 다녀온 걸로 알아요. 그리고 출장 핑계로 둘이 여행도 많이 다녔더라고요. 제가 회계 담당이라 잘 알아요. 둘이 따로 출장을 간 걸로 아는데 영수증 처리하는 거 보면 죄다 같은 음식점, 같은 호텔이더라고요. 근데 왜 저를 만나서 결혼까지 하게 된 걸까요? 만나는 여자도 있으면서 왜... 그 마음을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아마도 서 과장님은 가정을 깰 용기가 없으셨던 거겠죠. 서 과장님 남편분이 꽤 잘 나간다 들었어요. 사업하는데 매출이 어마어마하다고 들었어요. 그런 남자랑 이혼하고 능력 없는 젊은 남자랑 재혼하기엔 잃는 게 너무 많잖아요. 일단 제 추측은 그래요. 김 대리랑은 그냥 가볍게 만나는 그런 일명 엔조이 같은 사이고 남편은 평생 자신과 자식을 책임져줄 버팀목 같은 존재겠죠. 그렇기 때문에 둘이 오래 만날 수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둘이 유부남 유부녀 돼서도 계속 만날 작정인가 보죠. 일주일 전에 회식했을 때도 둘이 손잡고 어디론가 가더라고요. 참 인간들이 어떻게 그렇게 사악한지. 아무튼 생각 잘했으면 좋겠어요. 둘 사이는 여전히 진행 중이고 앞으로도 계속될 거예요. 한번 그렇게 붙어먹은 사람들이 쉽게 관계를 끊겠어요? 같은 여자니까 마음 쓰여서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저라면 김대리 같은 사람이랑 절대 결혼 안 해요. 유부녀랑 연애하다가 멀쩡한 여자 만나 결혼까지 하는 거 보고 어찌나 기가 차던지. 아무튼 김대리가 무슨 말을 해도 절대 믿지 마세요. 둘이 얼마나 친밀한데요. 그러니 아직까지 서 과장님이 남편한테 안 들키고 지금까지 불타는 연애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자식도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짓을... 이게 말이 되나요? 그리고 이런 말 꺼내도 될지 모르겠는데 이건 소문이니까 그냥 흘려들어요. 서 과장님한테 딸이 하나 있거든요. 근데 그 딸이 김대리 핏줄이라는 소문도 있어요.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정황도 그렇고 무엇보다 결정적으로 회사 체육대회 때 한번 봤는데 김대리랑 똑같이 생겼더라고요. 직원들끼리 뒤에서 어찌나 쑥덕거렸는지 몰라요. 그것도 한번 뒷조사 해보세요. 결혼이라는 건 인생을 바꿀 만큼 중요한 선택이잖아요. 뻔히 보이는 지옥길로 들어서는 건 차마 볼 수 없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딱 봐도 괜찮은 분 같길래. 그리고 최미영 씨랑 친한 친구라고 하셨죠? 주선도 미영 씨가 해준 거라고. 네, 맞아요. 그런 놈을 주선해준 친구랑은 다시는 보지 말아요. 제가 볼 땐 일부러 엿먹어보라고 소개시켜준 것 같으니까. 미영 씨 회사 내에서 평판 최악이에요. 사람이 음침하고 뒤에서 뒤통수 때린다고 아주 소문이 자자하죠. 그러니 김대리 같은 놈이랑 친한 거예요. 끼리끼리 노는 거죠. 그분은 충격적인 말들을 슬슬 늘어놓은 뒤 근무 시간이 됐다며 자리에서 일어나 가셨어요. 혼자 남은 저는 멍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가 예비 남편의 전화에 정신이 들었죠. 받았더니 걱정되는 목소리로 묻더라고요. 여보, 어딨어? 화장실 간다더니 대체 어딜 간 거야? 한참 찾았잖아. 탕비실. 탕비실에 있다고? 거긴 왜 갔어? 잠깐만 기다려. 내가 거기로 갈게. 멀리서 뛰어오는 남자 구두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 소문을 믿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혼란스러운 상태였어요. 탕비실 문을 열고 들어온 남편이 저에게 다가오더라고요. 왜 여기 있었어? 표정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내가 걱정됐어? 그럼 걱정되지.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우리 와이프가 사라지니까 얼마나 놀랬다고. 예비 남편이 저를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의 진심을 믿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갈등이 됐고 너무 힘든 마음에 눈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깜짝 놀라 티슈를 빼 저한테 주더라고요. 여보, 왜 울어? 이 좋은 날 왜 그러는 건데? 묻는 말에 대답해. 서 과장이랑 만나고 있어? 뭐? 서 과장? 그 유부녀 과장? 그 여자를 내가 왜 만나? 무슨 얘기를 들은 건데? 누가 그런 말을 해? 정말 아니야? 아니야. 그럼 황당한 얘기를 듣고 믿었단 말이야? 진짜 내 눈 보고 얘기할 수 있어? 가슴에 손을 얹고 대답해봐. 정말로 아니야? 난 정말로 너 하나밖에 없어. 정말이야. 우리 부모님 걸고 얘기할 수 있어. 난 여태껏 단 한 번도 너를 속상하게 할 만한 짓 한 적 없어. 나 몰라? 여태껏 내가 어떤 사람인지 옆에서 잘 봤잖아. 저를 똑바로 쳐다보고 절대 아니라고 말해주더라고요. 제가 아는 이 사람은 절대로 그런 짓을 할 만한 사람이 아니긴 했어요. 저도 이 소문이 거짓이었으면 좋겠고 모든 게 헛소문이었으면 했습니다. 하지만 목격자가 많잖아요. 둘이 손을 잡고 돌아다니는 걸 본 사람이 이미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뭐하러 그런 거짓말을 꾸며냈겠어요. 때로는 아니땐 굴뚝에 연기가 날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뭔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소문이 나는 거 아니겠어요?
원망스러운 마음이 제일 컸어요. 그럼 날 믿게 해봐. 진짜로 결백하다면 날 설득해보라고. 그걸 어떻게 해? 내 마음을 꺼내서 보여줄 수 있다면 그렇게라도 하고 싶을 지경이야. 솔직히 나도 요즘 회사 내에서 이상한 소문 돌아서 미치겠어. 아니, 직장 동료들끼리 친하게 지낼 수도 있는 건지 그걸 가지고 불륜이네 어쩌네 지들끼리 뒷담화하고 다니는 게 정말 웃긴다니까? 얼마나 할 짓이 없으면 남의 사생활을 확대 해석하고 와전시키겠어. 그냥 지들끼리 그러고 말겠지 싶어서 내버려뒀는데 여보한테 그런 말을 전달할 줄은 몰랐네. 지금 내 입장이 어떤지 알아? 너무 화가 나고 짜증나. 남 잘 되는 꼴 절대로 못 보는 게 이 바닥 사람들의 특징이야. 아주 진절머리 난다니까. 증거를 보여줘. 아니라는 증거를 내놓으라고. 그러는 너는 내가 불륜을 저질렀다는 증거 내놓을 수 있어? 죄다 소문뿐이잖아. 우리 지금 막 청첩장 돌렸어. 결혼식이 한 달 남은 상태라고. 마음이 뒤숭숭하고 우울한 거 이해하지만 쓸데없는 소문은 알아서 걸러 들어야지. 작은 일에 흔들리고 현혹되면 앞으로 결혼 생활은 어떻게 하려고 그래? 결혼하고 나서도 이런 식으로 나 못 믿을 거야? 그런 황당한 소문 하나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얼굴 붉히고 있어야 돼? 너무 억울해서 증명할 수만 있다면 나도 해주고 싶어. 아니면 서 과장님이랑 같이 삼자 대면이라도 해볼까? 서 과장님 말고 서 과장님 가족을 좀 만나게 해줘. 그 말을 꺼냈더니 예비 남편의 입술이 바르르 떨렸어요. 분명 정상적이지 않은 표정이었죠. 뭔가 전곡을 찔린 듯한 느낌. 저는 그래요. 결백한데 이상한 소문이 나면 제가 나서서 그 사실을 바로잡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결혼까지 약속한 신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소문을 그냥 흘려 넘기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뒤늦게 변명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서 과장님 가족을 우리가 왜 만나? 아무 사이도 아닌데 긁어부스럼 만들지 말고 그냥 우리끼리 넘겨버리자. 일 크게 만들어봤자 좋을 거 하나 없잖아. 아무 사이도 아니니까 억울하잖아. 그쪽 남편은 알고 있어? 와이프가 회사 내에서 불륜 저지르고 있다는 소문이 돈다는 거 알고 있냐고. 이건 가족 얼굴에 먹칠하는 짓이야. 나는 그 소문의 근원지를 찾아서 제대로 해명 듣고 싶어. 내 남편이 그런 소문의 주인공이라는 게 도저히 용납이 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그걸 왜 신경 쓰냐고. 나는 그런 곳에 에너지를 쏟고 싶지 않아. 그뿐이야. 가뜩이나 서 과장님은 애도 있고 남편도 있는데 이런 일에 휘말리는 게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 아무튼 이 소문은 내가 알아서 해결할게. 살면서 소문 한 번 안 나는 사람이 어딨어. 그게 사실이라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상대할 가치도 없기 때문에 내버려 두는 거야. 그럼 내 입장은 뭐가 되는데? 오늘 청첩장 돌려서 인사하러 온 나를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한 여자로 보겠어. 결혼식도 올리기 전에 예비신랑 추악한 비밀도 모르는 불쌍한 신부가 되어버리고 말았는데 내가 남자라면 그런 와이프한테 미안해서라도 소문을 바로 잡겠어. 비겁하게 무시하고 있을 게 아니라 당당하게 오해를 풀어주겠어. 그러니까 어떻게 풀어주냐고. 나도 답답하다고. 얼마 전에 출장 갔던 거 서 과장님이랑 갔던 거지? 그거야 같은 부서 직속 상관이니까. 여름 휴가 때 갑자기 일 처리할 게 있다고 출근했던 날 그날 회사 갔던 거 맞아? 서 과장 만나러 간 게 아니라? 지금 내 눈앞에서 확인시켜 줄 수 있어? 회사에 출근 내역 남잖아. 그거 보여주면 되잖아. 여보 진짜 왜 그래? 이러지 않았잖아. 너 이런 사람 아니었잖아. 못 보여주겠다는 거야? 사랑하는 사람한테 신뢰를 주는 것보다 회사 내에서의 평판이 더 중요하다 이거지? 이게 이렇게까지 할 일이야? 그래. 나 서 과장님이랑 친하게 지낸 거 맞아. 회사에서 가장 친하고 내가 많이 의지해. 친하다 보니까 선을 넘을 때도 있고 도가 지나칠 때도 있어. 그건 인정해. 하지만 그런 사이가 전부 불륜인 건 아니야. 세상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관계도 있어.
결국엔 나를 위해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거네. 나보고 이해만 해달라는 거네. 우리 둘 다 어른이고 사회인이잖아. 그냥 성숙하게 넘어갈 수는 없을까? 나만 믿으면 되잖아. 다른 사람이 짓거리는 말이 뭐가 중요해? 중요해. 난 중요하다고. 저는 흥분한 나머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를 지르며 예비 남편의 멱살을 잡고 파혼을 선언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식이라면 난 곤란해. 결혼 전부터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데 결혼하고 나서는 얼마나 심하겠어. 그냥 우리 여기서 끝내자. 소문도 정도껏 씌워야지. 그런 추악한 소문을 그냥 웃고 넘기라고? 너라면 그게 가능하겠어? 이런 심각한 소문을 무덤덤하게 넘겨버리는 남자랑은 더 이상 못 살아. 헤어져. 그 말을 남기고 그 회사에서 빠져나가 당장 집으로 달려갔어요. 그때는 그 소문이 사실인지 아닌지가 중요하기보다는 예비 남편의 태도에 실망을 했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한순간에 바보가 됐는데 그걸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결혼을 딱 한 달 남기고 저에게 떨어진 청천벽력 같은 일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 소문도 왜 하필 그런 소문일까? 그 소문이 그냥 소문이 맞긴 한 걸까? 진짜라면 어쩌지? 별별 생각 때문에 잠을 잘 수도 없었네요. 양가 부모님은 물론이고 친척분들, 지인들, 친구들까지 모두가 제 결혼식이 언제인지 알고 있고 청첩장까지 다 돌린 상태인데 한창 피부 관리하며 예식을 맘 편히 기다려야 할 시기에 남편의 치명적인 소문을 듣게 됐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일단은 진실을 먼저 알아야 했어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은 그 사람을 저에게 소개시켜준 주선자 친구였죠. 연락을 해서 만나자고 했죠. 그 친구는 아주 천연덕스럽게 안부 인사를 하더라고요. 한창 결혼 준비하면서 바쁠 때 아니야? 얼마 전에 우리 회사 다녀갔다면서? 외근 중이어가지고 인사도 못했네. 내가 직원들 사이에 떠도는 소문을 하나 들었는데 말이야. 너도 알고 있었어? 뭘? 그 사람이랑 서 과장이랑 연인 관계였다면서? 어? 그런 소문이 있었나? 회사에서 제일 친하다며. 근데 모를 수가 있어? 에이, 서 과장님이랑 김 대리는 그냥 동료일 뿐이야. 그런 소문을 믿어? 그 사람이 시인했어. 둘이 연인 관계 맞대. 5년째 연애 중이래. 나한테 할 말 없어? 그런 사람인 걸 알고 나한테 소개시켜 준 거야? 아니면 진짜로 몰랐어? 그 사람은 너도 이미 알고 있었다고 하던데. 네 입장 듣고 싶어서 만나자고 한 거야. 그 말을 꺼냈더니 친구가 마시던 커피잔을 내려놓더라고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머리를 굴리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한참 후에 그 친구가 애써 웃으며 말을 꺼내더라고요. 아이, 나도 처음엔 몰랐지. 그 사람의 사생활을 내가 어떻게 알아? 알고 있었잖아. 알면서도 소개시켜준 거잖아. 다혜야, 남자는 원래 그래. 회사 내에서 사회생활 하다 보면 여자랑 엮일 수도 있는 거고 흉흉한 소문이 돌 수도 있는 거야. 하지만 어쨌든 결혼은 너랑 하기로 마음 먹은 거잖아. 그럼 된 거 아니야? 무슨 마음으로 유부녀랑 연애질 중인 놈을 나한테 소개시켜줬어? 우리 친한 사이 아니었어? 지금이 진실을 말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야. 불똥이 너한테까지 튈 수도 있어. 내가 지금 법적인 소송까지 준비하고 있거든. 모든 일의 원흉이 너라는 거 잊지 말았으면 해. 아니, 나는 그냥 김대리가 정신 차리고 새롭게 출발하고 싶다고 하길래 내 카톡 친구들을 쭉 보여줬을 뿐이야. 그러다가 김대리가 네 프로필 사진 보더니 소개시켜달라고 해서 소개시켜준 거고 그게 다야. 그때는 더 이상 서 과장님 안 만나겠다고 했어. 둘이 연인 관계였던 건 맞아. 깊은 사이였던 것도 맞고. 하지만 서 과장님은 유부녀잖아. 그 관계가 오래 지속될 수 없었어. 그냥 한때 스쳐 지나갔던 그런 가벼운 사이였을 뿐이야. 그래서 나도 가볍게 너를 소개시켜준 건데 둘이 결혼까지 하게 될 줄은 몰랐지.
나도 이걸 말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이 많았는데 모르는 게 약이다 싶어서 결국 말을 못했다 뿐이지 마음속으로는 늘 죄책감 품고 있었어. 하지만 과거일 뿐이잖아. 사람 하나 잘못 만난 과거가 있다고 해서 그 사람 인생 전체가 망하는 건 아니잖아. 한 번 실수한 거야. 그것만 빼고는 성실하고 착하고 밝고 괜찮은 사람이야. 너도 과거에 다른 남자들 만난 적 있잖아. 세상에 과거 없는 사람이 어딨어? 다들 그런 거 모른 척하고 사는 거지. 이제 알겠네. 너 내가 몰락하길 바라는구나. 그래서 일부러 그딴 놈 소개시켜준 거지? 무슨 소리야? 우린 친구잖아. 내가 무슨 이유로 그런 짓을 저지르겠어? 세상에 과거 없는 사람이 어딨냐고? 불륜 저지른 게 범죄지. 과거니? 넌 나한테 범죄자를 소개시켜준 거야. 알아? 나는 그놈보다 네가 더 미워. 맘 같아서는 널 고소하고 싶을 지경이야. 결혼식 올릴 때까지 입 꾹 다물고 있었겠지. 내가 몰락하는 모습 보면서 웃었겠지. 너 원래 그런 애잖아. 남의 불행을 동력 삼아서 그걸 위안 삼아 사는 애잖아. 그렇지 않아. 난 정말로 그런 의도 아니었어. 내가 왜 나쁜 의도를 가지고 주선을 했겠어. 나는 너를 위해서 좋은 사람 소개시켜준 것뿐이야. 김대리의 과거가 문제가 될 줄은 몰랐어. 너도 가벼운 마음으로 남자친구 사귀고 싶어서 소개팅 수락한 거 아니었어? 둘의 문제는 둘이 알아서 해결했으면 좋겠고 난 정말 중간에서 난처해지기 싫어. 친구는 난감한 표정을 지으며 억울하다는 듯 눈물을 그렁이더라고요. 가식적이라고 느껴졌어요. 분리할 때면 언제나 울고불고 난리를 피우던 친구였거든요.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저를 그런 식으로 엿먹일 줄은 몰랐습니다. 학창시절에 제가 필기한 노트를 빌려줬더니 몰래 카메라로 찍고 있던 그 모습을 봤을 때부터 인연을 끊었어야 했는데 어쩌다 보니 이런 못된 친구와 오랜 시간 인연을 이어왔네요. 그래도 사람은 착하니까 속은 깊은 아이니까 이런저런 이유를 갖다 붙이며 우정을 이어왔던 게 후회가 됐어요. 이성을 잃은 저는 그 친구를 협박하며 서 과장의 가족에 대한 정보를 캐물었어요. 본인이 책임을 뒤집었을 위기에 처한 친구가 술술 불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서 과장의 남편이 운영하고 있는 회사의 정보에 대해서 알게 됐습니다.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바로 그 회사에 찾아가서 서 과장님의 남편을 찾았어요. 어렵지 않게 그분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묻더라고요. 누구시라고요? 저는 서 과장님과 같은 회사 다니는 김대리 와이프 될 사람입니다. 네? 누구라고요?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왔어요. 혹시 제 예비 남편과 서 과장님이 5년째 연애 중이라는 사실 알고 계세요? 김 대리는 저도 익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몇 번 보기도 했고요. 근데 둘이 연인 사이라고요? 그게 무슨... 네, 회사에서 유명한 커플이라고 하네요. 제가 원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따님 있으시죠? 제 예비 남편이랑 그 따님 유전자 검사 해보고 싶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혹시 모르잖아요. 아니면 다행인 건데 혹시나 둘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라면 우리도 진실을 알 권리가 있지 않을까요? 설마 핏줄까지 속이고 출산을 했을까 싶긴 했지만 소문의 진실을 일단 파악하고 싶었어요. 예비 남편과 같은 곳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DNA를 채취하는 건 어렵지 않았어요. 문제는 딸의 DNA를 얻는 것이었죠. 그분은 고민을 좀 해보겠다고 하시더니 다음날 바로 연락을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됐고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그 딸은 제 예비 남편의 친딸이 맞았던 것이었어요. 제발 아니길 바랬던 결과가 나오니 더 이상 기대를 할 것도 없더라고요. 바로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들고 예비 남편을 찾아갔고 뺨을 때리며 갈라서자고 통보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가서 바로 짐을 싸고 예식장을 취소하고 지인들에게 연락을 돌렸어요.
친딸까지 있는 놈을 제가 어떻게 남편으로 맞이할 수 있겠어요. 도망치듯 그곳을 빠져나왔죠. 때마침 서 과장님이라는 사람에게 연락이 오더라고요. 한 번만 만나자고 해서 전화로 말하라고 했더니 대뜸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내 남편까지 찾아갈 필요는 없지 않았어요? 유전자 검사라니 어떻게 그런 짓을 벌일 수가 있어요? 남의 가정 깨고 그쪽은 편안하게 잠이 와요? 그쪽은 파혼하면 그만이지만 난 이혼이라고요. 모든 걸 안고 조용히 살고 있는 사람 괜히 건드릴 필요는 없지 않았어요? 왜 일을 크게 만들어요? 차라리 나한테 먼저 찾아오지 그랬어요. 내 딸은 무슨 죄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행복하게 살고 있는 내 딸은 뭘 잘못했는데요? 남의 남자아이를 친딸인 양 키우고 있는 그쪽 남편이 불쌍해서요. 그분도 진실을 알아야 하잖아요. 설마 평생 속이려고 했어요? 어쩜 그렇게 뻔뻔하게 살 수가 있죠? 하긴 그런 성향이니까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고 불륜을 저질렀겠지. 아직 결혼도 안 했으니 상간녀 소송도 못하겠고 파혼하는 건 억울하고 괜한 복수심에 내 남편 찾아간 거 알아요. 하지만 잘못된 방법이었다는 것만 알아둬요. 남의 가정 깨는 게 얼마나 무거운 책임을 지는 일인지 어디 한번 깨닫길 바래요. 교양 있는 척 깨어 있는 척 하느라 고생하시네요. 결국엔 불륜 저지른 쓰레기 인생이면서. 그쪽 딸도 알아요? 본인이 상간남 핏줄이라는 거? 맞아요. 저는 파혼하면 그만이지만 그쪽은 더 큰 책임을 져야겠죠. 그래서 폭로한 거예요. 폭로한 죄가 더 크겠어요? 아님 불륜 저지른 죄가 더 크겠어요? 그쪽이 애초에 부정한 일을 벌이지만 않았더라도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겠지. 스스로를 탓하세요. 그리고 이게 끝인 줄 알아요? 내일 아마 회사 인사팀에서 서 과장님 호출할 거예요. 이유는 본인이 더 잘 아시겠죠. 그럼 이만 끊을게요. 그냥 더러운 똥 밟았다고 생각하고 피하면 그만이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결혼식을 한 달 앞둔 시점이었잖아요. 저에게 그건 그냥 파혼이 아니라 이혼 수준이었습니다. 나중에 제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 결혼을 한다고 청첩장을 돌린다 쳐도 분명 그때 결혼식 한 달 앞두고 파혼했던 이 얘기가 나오겠죠. 그 사건은 저를 평생 동안 졸졸 쫓아다닐 것이고 그런 치욕을 안겨준 둘을 절대로 용서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억울한 마음에 이곳저곳 폭로하게 된 것이죠. 그래도 마음이 안정되지 않았어요. 배신을 당했다는 그 슬픔은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아물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연락도 받고 싶지 않았고 아무랑도 대화하고 싶지 않아 모든 걸 차단하고 집에만 붙어 있었어요. 예정된 결혼식 날이 다가왔을 땐 핸드폰도 끄고 이불 속에 들어가 울기만 했습니다. 가장 행복할 줄 알았던 그 날을 이런 식으로 보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모두가 나를 비웃는 것 같아서 불쌍하게 쳐다보고 있는 것 같아서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힘든 날을 보내고 난 후 그놈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마음을 추스리고 다시 출근을 하려고 하는데 그놈이 제 앞을 가로막더라고요. 눈이 퉁퉁 부은 채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다혜야, 나랑 얘기 좀 하자. 비켜, 할 말 없어. 한 번만 얘기하자, 어? 다신 안 매달릴게. 비키라는 말 안 들려? 서 과장이랑 나 둘 다 회사에서 잘렸어. 그리고 그쪽은 이혼당하고 난 파혼당했어. 이게 지금의 상황이야. 그쪽 근황 하나도 안 궁금해. 그리고 잘 됐네. 서 과장이랑 너 둘이서 딸 키우면서 살면 되겠네. 어차피 친부가 너잖아. 서 과장이랑 헤어졌다고 몇 번을 말해. 그리고 그 여자 애 나한테 버리고 도망가 버렸어. 어디로 갔는지 알 수조차 없다고. 나 지금 너무 막막하고 힘들어서 단 하루도 제대로 살 수가 없어. 갑자기 내 새끼라고 떡하니 안겨주고 도망을 갔다니까? 총각으로 평생 살다가 갑자기 애가 생겼는데 내가 걔를 어떻게 키워?
그러지 말고 다혜야, 우리 한 번만 다시 생각해보자. 어차피 우리 결혼하면 딸 낳고 싶다고 했잖아. 내가 돌싱이든 초혼이든 그런 거 상관없이 나 자체가 좋다고 하지 않았어? 비록 우리가 사건이 있어서 파혼을 하긴 했지만 다시 결혼식 올린다면 사람들 모두가 너그럽게 이해해 줄 거야. 예비 부부가 한번 싸우고 화해했겠거니 생각해 주겠지.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결혼 코앞까지 갔다가 파혼했으니 이혼한 거나 마찬가지야. 나중에 새로운 사람 만난다고 해도 그게 걸림돌이 된다고. 그리고 나 너 만날 때 서 과장이랑 만나지도 않았어. 오로지 너만 바라봤다니까? 나도 그 사람이랑 만나고 나서 내가 몹쓸 짓 저질렀구나 반성하고 새로운 인생 살아야겠다고 다짐했고, 그렇게 해서 만난 게 너야. 사람이 한 번쯤은 실수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네 말은 너랑 서 과장 둘이서 낳은 딸을 나도록 케어해달라고? 지금 식모 구하니? 그딴 말을 듣고 덥석 결혼해줄 미친 여자가 세상에 어딨어? 네 문제가 뭔지 알아? 단 한 번도 나한테 진실되지 못했다는 거야. 날 만났을 때 서 과장을 안 만났다고? 웃기지 마. 내가 가지고 있는 증거 네 얼굴에 들이밀기 전에 그 입 닥쳐! 너희는 그냥 멀쩡한 배우자 옆에 두고 니들끼리 스릴 있는 연애를 계속 즐기고 싶었던 거야. 평생 연애하면서 알콩달콩 서로의 곁을 지켜주고 싶었겠지. 그러다가 서로의 배우자가 질리거나 필요가 없어지면 가차없이 버리고 둘이 붙어 먹었겠지. 내 말이 틀려? 그런 거 아니야. 그냥 잠깐 실수였고 제정신이 아니었어. 나를 잘 챙겨주고 따뜻하게 대해주길래 잠깐 호감을 느꼈을 뿐이야. 그리고 그 사람이 임신했다고 말했을 때만 하더라도 뱃속에 있는 애가 내 핏줄인 줄 몰랐어. 나중에 낳고 나서 얘기해주더라. 나도 막막했어. 그쪽 남편이 알게 되면 어쩌나 하루하루 악몽을 꾸는 기분으로 회사를 다녔다고. 근데 서 과장은 아무렇지 않게 애를 키우고 있는 거야. 그쪽 남편이 애를 너무 아끼고 좋아한다고. 애 클 때까지만 그 사람 밑에서 키우고 싶대. 나더러 결혼하고 싶으면 좋은 배우자 만나서 결혼해도 된대. 대신 느슨하게나마 관계를 유지하자는 거야. 나를 사랑하긴 하지만 같이 살고 싶은 욕심은 없대. 서로 자유롭게 배우자와 살도록 내버려 두고 사랑만 하자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 알아. 하지만 나도 그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 그 사람을 사랑했던 건 사실이지만 유부녀와 어떻게 관계를 이어갈 수 있겠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천천히 정리하고 있었던 거야. 나도 사람답게 살고 싶었어.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식도 올리고 사랑하는 와이프랑 주말마다 놀러도 다니고 데이트도 하고 때로는 야식도 먹고 술도 한잔하는 그런 평범한 일상이 나한텐 꿈이었어. 물론 알면서 말하지 못한 건 미안해. 하지만 그 어떤 사람도 내 상황을 이해해 줄 수 없을 거라 생각했어. 그 사람도 비밀로 하길 원해서 나도 그 말을 들어준 거고. 그게 서로에게 좋을 것 같아서 그랬어. 나만 입 다물고 있으면 모두가 행복해지는 거잖아. 회사 내에서 그런 식으로 소문이 자세하게 났을 줄은 몰랐어. 아무도 눈치 못 챘을 거라 생각했지. 그건 내가 아니랬고 경솔했어. 좀 더 조심했어야 했는데. 조심했어야 했는데? 좀 더 치밀하게 숨겼어야 했다는 거야? 뭐야? 가뜩이나 너 같은 놈 때문에 파혼한 것도 열받아 죽겠는데 다시 재결합을 하자고? 미쳤니? 미리 말하지 못한 건 미안해. 다 내 탓이야. 하지만 너를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진심이고 아직까지 변하지 않아. 너라는 사람을 놓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서 그래. 이기적인 거 알아. 내가 많이 부족한 것도 알아. 하지만 내가 앞으로 해결할게. 아이 문제는 내가 알아서 잘 케어할 거고 양가 부모님도 내가 잘 설득할게. 너는 나를 믿어주기만 하면 돼. 내가 만날 사람이 없어서 불륜 경력 있는 너를 만나겠니? 생각을 해봐. 일생에 한 번뿐인 결혼을 내가 왜 너랑 해야 되는데? 애 있는 불륜남. 그게 너의 이름표야. 앞으로 여자 만날 땐 네 과거 다 솔직하게 털어놓길 바래. 그리고 우리 정리할 건 정리해야지.
예식장 취소하고 신혼여행 취소하고 이것저것 버린 위약금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 다 너 때문에 생긴 비용이니까 네가 알아서 처리해. 우리 정말 끝난 거야? 앞으로 정말로 나 안 보고 살 자신 있어? 난 자신 없어. 절대 안 돼. 그놈은 다시 받아달라며 울고불고 매달리더라고요. 당연히 가차없이 내쫓았죠. 제 생각에 그놈은 일종의 신분 세탁을 원했던 것 같기도 해요. 유부녀를 만났던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며 좋은 남편으로 자신의 삶을 탈바꿈하고 싶었겠죠. 하지만 불륜을 저지른 그 과거를 깨끗이 지우기엔 실패하고 말았네요. 파혼의 아픔이 꽤 오래 가긴 했지만 이혼만 하겠어요? 제 사정을 알고 있는 분들은 오히려 헤어지길 잘했다면서 용기를 낸 저를 다독여 주셨습니다. 그래도 주변에 좋은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위기를 잘 극복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때의 선택이 최선이었다고 느껴져요. 그리고 그때 화장실에서 들은 소문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끝까지 파헤치길 잘했던 것 같아요. 덕분에 제 인생을 구원받게 됐네요. 때로는 좋은 약이 쓴 법이잖아요. 삼킬 땐 쓰고 고통스러웠지만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그 선택이 저를 살린 셈이었어요. 이 일을 계기로 인간관계가 한번 싹 정리가 됐죠. 참고로 주선자 그 친구는 지인들로부터 완전히 매장을 당하고 지금은 소식조차 들을 수 없네요. 지금은 제 곁에 좋은 사람들만 남았어요. 생각해보면 이런 과정이 필요했던 것 같기도 해요. 지금은 누구보다 절제된 삶을 살면서 건강한 인간관계를 꾸려나가고 있죠. 언젠가는 저도 새로운 사람을 만나 결혼하겠죠. 그때 결혼식에는 저를 진심으로 위하고 아껴주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네요. 제 새로운 출발을 응원해주세요. 많은 사람들의 격려를 받으면 저도 힘이 날 것 같거든요. 지금까지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저도 씩씩하게 잘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항상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만 글을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